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를 쓰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시를 쓰는가에서부터 어떤 자세로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를 왜 쓰느냐라고 하면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 근본에는 결국 언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사용하는 이런 문자 체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통제하는 어떤 규범 체계 그 이상으로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규범이며 누군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활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결국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길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갖게 되지요. 여기서 오는 어떤 불편감이나 불만족스러움이 결국 시를 쓰게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토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시쓰기에서 우리가 왜 시를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시쓰기의 그러한 초심을 간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 결국에는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성취를 꿈꾸게 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취로는 등단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인정 혹은 출판 등 결국에는 내가 시를 쓴다는 것을 공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시를 썼던 그러한 마음이나 까닭은 잃어버린 채 공인받는 시들이 가진 특성을 쫓고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이 가진 화법을 쫓고 인정받는 시의 스타일을 답습하고 그렇게 해서 쓴 시는 결국 제2의 언어에 갇히게 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무엇을 바라면서 읽습니까? 어떤 분들은 언어적인 신미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시를 읽는 까닭은 그것을 읽어냄으로 인해서 삶이 뭔가 더 나아진다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로 요즘 시 중에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시가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시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입니다. 시가 어떤 목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보람은 느끼게 해줘야 하겠죠. 시는 단순히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가 나왔고 시는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느껴지는 기분이 어떤 면에서든 삶을 좀 더 이롭게 해주는 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를 읽는 행위나 쓰는 행위는 그저 귀족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겠죠. 우리는 시를 읽을 때 적어도 다른 글들에서는 얻지 못했던 어떠한 삶의 발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시를 읽기보다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삶에 이로운 일이 되겠죠. 시대가 단일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방향을 잡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은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의 시기도 아니며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기에는 너무 개별적이고 다원화된 세상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개별화되어 있다고 해서 그저 개별성으로 그치고 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시를 읽는 보람을 느끼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현대사회에 굳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시를 읽을 까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를 쓰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갖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더 섬세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널 초기에 등단을 해야만 시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등단을 넘어서 어떤 업적이라던가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시를 쓰다가 어딘가 삐뚤어지게 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존재하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권력을 얻기 위해 시를 썼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만 시를 썼던 사람도 있지요. 그들은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이 해야 할 섬세한 소통보다는 재주를 부리거나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소통의 필요성이 생긴 사람들과 세련된 소통을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인이 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어차피 현대사회는 시인이 된다고 해서 크게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시인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힘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는 대신에 시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아니라 시가 겪게 하는 과정에 대해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를 쓴다는 것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규명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또 밝혀보고 싶은 어떠한 것에 대하여 탐구하고 성찰하고 또 실험해보는 마음으로 시를 쓰는 것이죠. 시를 쓰는 과정은 보통 글로 우리가 풀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반적인 언어만 사용하면 충분한 보통의 글들과는 다르게 보통의 글들이 놓치고 있는 바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행위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를 웬만큼 쓸 줄 아는 분들이라면 어설픈 성찰이 담긴 책들은 읽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인들이 고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까닭은 대부분 시를 쓰는 과정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탐구, 성찰, 실험 등을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글자를 소비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그런 생각들로는 비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있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과물로서의 시를 위한 시쓰기가 아니라 시가 가져다주는 과정을 겪기 위한 시쓰기라면 우리가 시를 쓰고자 하는 정말 참된 마음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보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시쓰기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를 쓸 때는 어떤 흉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어떠한 척을 하고 신용을 하고 그러면서도 들키지 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글이라는 것이 되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시를 쓸 때는 정말 진실된 마음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과정에는 반드시 진실된 마음이 필요해지게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 탐구, 실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시라는 점을 참고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시를 쓰는 사람이 슬럼프를 겪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언어 능력에 슬럼프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슬럼프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시는 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삼가고 가꾸면서 쓴 시여야만 또 누군가가 읽었을 때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엄숙주의적인 시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개인의 스타일이나 지향점에 따라서 과하게 엄숙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시쓰기 활동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분간 영상을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개월 정도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일들과 또 다듬어 가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몇 개월 정도는 올리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뜨문뜨문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돌아온다는 사실이니 그때까지 이곳을 잊지 않고 그때 반겨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